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도 애플처럼 스마트폰 제품 패키지에 USB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을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문제 대응과 원가 절감이 주된 이유죠. 폰 아레나 등 외신은 삼성이 내년 1월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S21 제품에 USB 충전기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USB 충전기를 제외한 사례를 그대로 따르는 셈이죠. 브라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 정보통신 인증기관인 아나텔에 등록된 삼성 갤럭시 S21 제품 정보에 USB 충전기 항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갤럭시 S20 시리즈에는 고속 충전을 위한 25W급 USB-C 충전기가 포함되었죠. 폰 아레나는 USB 충전기뿐만 아니라 유선 이어폰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애플처럼 기본 유선 이어폰 대신 무선 이어폰 구입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애플과 삼성이 USB 충전기를 제품 패키지에서 제외할 경우 타 제조사 역시 이런 추세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12 시리즈에 USB 충전기를 제외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지만 원가 절감과 운송비 절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ARM 기반 자체 설계 프로세서인 M1칩을 선보인 애플이 여세를 몰아 2021년 초 고성능 M1칩 후속작들을 선보일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애플 M1칩은 보급형 맥북 프로, 신형 맥미니, 맥북 에어 제품에 탑재됐습니다. M1칩은 모바일 중심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비디오 편집 등의 작업을 위한 고성능 프로세싱 코어 4개, 웹 브라우징 같은 컴퓨팅 자원을 덜 소모하는 작업에 쓰이는 에너지 고효율 코어 4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M1칩은 이르면 내년 봄 또는 늦가을 선보일 예정으로 맥북 프로 업그레이드 버전, 아이맥 등 고성능 맥 제품에 탑재될 전망입니다. 애플은 이들 고성능 제품을 위해 16개의 고성능 프로세싱 코어와 에너지 고효율 코어 4개를 탑재한 차기 M1칩을 설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애플은 오는 2022년까지 인텔과 결별하고 자체 설계 프로세서로 전환을 마칠 계획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이용자 트윗과 계정을 분석해 선별한 핫이슈 소재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해시태그는 코로나19였으며 유사 해시태그를 합해 총 4억 건가량 트윗됐죠.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의미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인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2위,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집에 머문다는 의미인 스테이홈이 3위, 일본 닌텐도사의 콘솔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와 동물의 숲 게임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키워드 1위 역시 코로나19가 꼽혔습니다. 단일 키워드 언급량은 700만 건에 달했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 6위에 올랐습니다. 스포츠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 1위에는 방탄소년단이 뽑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으로 선정된 후 올해까지 4년 연속 인기 계정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탄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벌써부터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개정안은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1인승 전동 킥보드에 2명이 탑승하는 등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새 개정안을 내놓으려 하는 것은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도심형 럭셔리 중형 SUV 모델인 제네시스 GV70가 8일 공개됐습니다. GV70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영역을 확장하는 첫 번째 중형 SUV 모델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외장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제네시스 고유의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운전자 중심의 인테리어도 돋보입니다. 그리고 럭셔리 SUV다운 안정적인 주행 감성과 운전의 즐거움을 주는 동력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죠. 여기에 각종 편의 사양을 대폭 강화해 상품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차로 변경까지 도와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지문으로 인증 가능한 제네시스 카페이, 레이더 센서를 활용한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공조장치 내구 건조 기능 등 첨단 편의 안전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GV70는 가솔린 2.5 터보, 3.5 터보, 디젤 2.2 등 3개의 엔진으로 운영합니다. 각 모델에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스포츠 전용 휠 등이 포함된 스포츠 패키지를 운영해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부각했죠. GV70의 잠정 판매 가격은 각 트림에 따라 4,900만원에서 7,500만원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 판매 가격과 계약 개시일은 추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금융권도 단축근무 및 재택, 분산근무를 확대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접 업무시간이 단축됩니다. 앞으로 3주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해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근무로 변경됩니다. 단축근무로 인한 영업점 혼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은행 업무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8월 은행들은 코로나 2차 유행에 맞춰 1시간씩 단축근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소비자 혼란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재택근무와 분산근무의 비중도 확대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본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인력을 기존 10에서 20%대에서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근무자 전원이 재택근무로 전환됩니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모바일 오피스 근무체제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택근무 종료 시점은 아직 미정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614만 8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2034만 가구인 전체 가구의 30.2%에 달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줄곧 상승세이죠. 여자는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남자는 30에서 50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1인 가구의 10가구 중 6가구가 취업 상태입니다. 50대, 30대, 40대 순으로 취업 비중이 높죠. 그러나 1인 가구의 연소득은 평균 2,116만원으로 10가구 중 약 8가구가 연소득 3천만원 미만입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부채 2천만원을 제하고 나면 순자산은 1억 4천만원에 그쳤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10가구 중 약 4가구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합니다. 이어 자가와 전세순입니다. 1인 가구의 2가구 중 1가구는 4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해 주거 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와 다국가 연합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선구매에 합의한 제약사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모더나 등 4개사입니다. 도입 시기는 내년 초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내년 초에 도입되더라도 실제 접종은 하반기에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2에서 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면 우선 접종 권장 대상부터 실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와 보건의료인 등 3,600만 명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접종 순위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됩니다. 소아 청소년 등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아직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